세계 최고의 가문으로 꼽히는 발렌베리. 이 발렌베리 가문이 놀랍게도 한국과 손을 잡고 미국을 한순간에 초토화시켜버린 놀라운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주요 외신들은 세계 최고의 가문 발렌베리와 한국의 조합은 어벤져스급으로 너무나 강력하다며 미국이 도무지 당해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1856년에 해군 장교 출신이었던 앙드레 오스카 발렌베리, 그가 은행을 창립하면서 대재벌로서의 발렌베리 가문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이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던 앙드레는 17세였던 1832년에 해군 사관학교에 입학하여 해군 장교가 되었고, 견습 사관으로서 미국에 건너가 2년간 머물면서 은행 사업에 자극을 받았는데, 이 미국 체류 기간 동안 정글 같은 미국 금융업계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은행업에 관심이 생긴 그는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은행을 설립하기 위한 꿈을 키웠는데, 이 스웨덴 최초의 증기선인 린쇠핑호의 선장을 역임했고, 중부지역 해군 책임자를 거쳐 순드발 지역 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스웨덴 의회에서 주목받는 정치인이 된 그의 정치적 배경은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스웨덴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던 산업혁명에 힘입어 공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는데, 이 제대로 된 은행이 없어서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주목한 앙드레는 1856년에 은행을 세워서 국내 자산가와 외국에서 유치한 자금을 국내 산업에 공급하면서 이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이것이 발렌베리 그룹의 모태이자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 SEB의 원류, 스웨덴의 스킬다 은행의 탄생이었습니다. 이 발렌베리 가문은 공식적으로 발렌베리 그룹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훈 중 하나가 존재 하나 드러내지 않는다 이기 때문입니다. 대재벌이다 보니 세간의 이목이 쏠릴 것을 알고 몸을 숙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아예 가훈으로 정하여 후손들에게 전하는 듯합니다. 이 지주회사인 인베스터 AB도 간판은커녕 외관 자체가 굉장히 수수하게 꾸며진 건물에 입주해 있습니다. 이만큼 가훈을 철저히 지키는 덕분에 창업자인 앙드레 오스카 발렌베리 이후 150여 년간 5대에 걸쳐 경영권을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세습 재벌임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존경받는 가족 경영 기업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발렌베리 가문이 막대한 지분을 보유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납니다. 이 스웨덴 2위 거대 금융기업 스톡홀름엔 스킬다 은행, 스웨덴 왕실과 거래하는 로열 은행이자 발트해 연안권에서 잘나가는 금융그룹입니다. 여기에 더해 세계 최고의 통신회사로 등극한 에릭슨, 가전제품으로 유명한 일렉트로룩스, 게다가 지멘스, GE와 함께 세계 3대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꼽히는 ABB, 이제는 한국인도 잘 알게 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 등등 이름만 들어도 이 회사라고 알만한 회사들을 발렌베리 가문이 모두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58년 동안 5대에 걸쳐 내려오는 재벌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스웨덴 국민들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58년 동안 5대에 걸쳐 스웨덴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발렌베리 가문. 오늘날 발렌베리를 빼놓고는 스웨덴 경제를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스웨덴 전체 GDP의 무려 30%를 발렌베리 가문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가문이 이처럼 오랫동안 이처럼 큰 성공을 거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 스웨덴의 수도인 아름다운 항구도시 스톡홀름에서 발렌베리의 존재를 느끼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발렌베리는 스웨덴 국민들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매년 노벨상 시상식 직후 기념 무도회가 열리는 스톡홀름 시청 골든홀에는 가문의 2세대인 이 크누트 발렌베리의 흉상이 서 있습니다. 시청 신축 기금을 기부한 그를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스웨덴의 수많은 경영자를 길러낸 스톡홀름 경제대학은 발렌베리 대학이란 별칭으로 불립니다. 북유럽 최초의 경제대학인 이 대학의 설립을 발렌베리 가문이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발렌베리 재단들은 스웨덴 기초과학 연구의 가장 큰 후원자입니다. 스웨덴 출신 노벨상 수상자의 대다수가 발렌베리의 지원을 받아 연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스웨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무려 절반 이상을 발렌베리 기업들이 차지한 적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발렌베리 가문이 스웨덴 갑부 명단 상위권을 싹쓸이 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158년 동안 기업 경영으로 일군 부는 대부분 공익재단에 넘겨져 있어 가문 소유의 개인 재단은 약소하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 대신 발렌베리 후계자들은 각 세대마다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을 남겼습니다. 거대한 발렌베리 왕국의 실질적인 주인은 바로 이들, 재단들인 것이죠. 발렌베리는 어린 자녀들에게 특권보다는 의무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이 검소한 가풍 탓에 플레이보이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형이나 언니 옷을 물려받아 입었고 여름에는 정원, 잡초를 뽑고 갈퀴질을 해야 했습니다. 매주 최소한의 용돈만 주어졌고 또 그중 일부는 저축을 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크누트와 함께 가문의 2세대 경영자였던 마르쿠스 시니어 발렌베리의 검소함은 전설적이었습니다. 그의 딸 안드레아는 아버지의 정장이 해지면 안과 밖을 뒤집어 재단사가 다시 꿰맬 수 있도록 뜯어내는 일을 했습니다. 발렌베리는 흥미를 쫓는 미디어로부터 자신들을 엄격하게 차단했습니다. 신문에 가심란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일을 용납되지 않는 금기사항이었습니다. 존재하지만 드러내지 않는다 라는 가문의 유명한 모토는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 발렌베리의 전통은 개인주의와 사회적 책임, 국제화와 스웨덴 애국주의의 절묘한 교합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창조적 개인의 능력을 신봉했지만 사회적 책임에도 똑같은 무게를 뒀습니다. 그들의 기업은 인구 900만 명의 좁은 내수 시장에서 벗어나 세계로 뻗어나갔지만 스웨덴이라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표현되는 세계 최고의 복지제도를 자랑하는 스웨덴은 세계에서 소득세가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부자들이 무거운 세금을 피해 스위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케아의 창업자 잉그바르 캄프라드 회장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기업들도 본사를 해외로 옮긴 곳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렌베리와 벨렌베리 기업들은 스웨덴을 지키며 그들이 창출한 부를 재단을 통해 스웨덴 사회에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발렌베리는 집에서 손님을 맞을 때는 항상 아이들을 문 옆에 앉게 대화를 듣게 했습니다. 손님이 돌아간 후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앉아 자신이 왜 이런저런 얘기를 했으며 상대방이 그런 식으로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휴일 아침이면 아버지는 아들과 정기적으로 산책에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길을 걸으며 선조들의 위대한 사업적 업적을 들려줬습니다. 그러나 전통이 항상 성공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 속담에 창업자는 기업을 설립하고 2세대는 기업을 물려받고 3세대는 기업을 파괴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업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발렌베리가 이런 속담에 예외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럴 만한 까닭이 있습니다. 발렌베리는 가족들의 경영 참여를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미래의 경영자로 선택된 소수는 후계 프로그램에 따라 오랜 기간 철저한 교육을 받았지만 나머지는 기업 경영과는 거리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혼자가 아니라 2명이 가문을 이끌도록 했습니다. 거대한 기업을 독단적으로 경영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죠. 이는 앙드레의 두 아들 크누트와 마르쿠스 시니어가 경영권을 물려받은 후 만들어진 일종의 불문율입니다. 크누트와 마르쿠스 시니어는 평생 한 사무실에서 책상을 맞대고 앉아 함께 일했습니다. 크누트는 금융을, 이복 동생인 마쿠스 시니어는 산업을 책임졌습니다. 이런 방식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황태자의 지위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만 하는 조건부였습니다. 3세대를 이끈 마르쿠스 주니어는 아들 피터를 끊임없이 궁지로 몰아넣으며 능력을 시험했습니다. 발렌베리와 함께 스웨덴을 양분하고 있던 볼보와 합병을 전격 추진했으며 볼보의 전설적인 CEO 이 길렘 함마르에게 발렌베리 기업의 이사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스웨덴 재계는 마크스 주니어가 발렌베리의 후계자로 피터 대신 길렘 함마르를 선택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피터는 자신이 발렌베리 왕국을 이끌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으로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이 밖에 유능한 전문인 경영인풀, 자회사 이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이사 겸직제도, 끊임없는 투자 포트폴리오 최적화, 그리고 안정적인 소유 지배 구조를 지탱해준 차등주 등의 발렌베리 신화를 가능하게 한 성공 요인으로 꼽힙니다.
실은 발렌베리는 이건희 삼성 회장 가문의 벤치마킹 모델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 때부터 발렌베리가는 삼성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는데요. 발렌베리 회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별도 만남을 갖기도 했습니다. 마르쿠스 발렌베리 회장은 이 부회장과 나는 오랜 친구라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이렇게 세계 최고의 가문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발렌베리 가문이 한국과 손을 잡고 현재 미국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삼성과 발렌베리가 손을 잡으면서 미국이 독식하고 있었던 세계 제약 및 백신 시장, 엔지니어링 시장에서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웨덴과 한국이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 협력하자 미국이 싹쓸이하던 중동 건설 시장은 삼성이 모두 차지하게 됐고, 위기에 놓였던 스웨덴의 에릭슨과 일렉트로룩스도 삼성의 도움을 받아 해마다 수십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삼성뿐만이 아닙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발렌베리 회장이 만나 엄청난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 발렌베리는 SK 쉴더스의 경영권을 인수해 SK와 함께 SK 쉴더스를 한국 1위를 넘어서 세계 1위 보안기업으로 만들겠다 천명했습니다. ADT 캡스와 SK 인포색이 통합해 만들어진 회사로 미국, 중국, 헝가리 등의 법인을 두고 있는데, 현재 일본과 베트남에서도 인수합병을 통한 공격적인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단숨에 세계 1위로 올라가려 하는 것인데요. 미국이 독식하고 있었던 세계 보안 시장에 지각 변동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11번가도 발렌베리 가문이 경영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SK와 발렌베리가 11번가를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로 만들게 된다면 최근 동남아와 아시아로 확장을 꿈꾸는 미국의 아마존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발렌베리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유럽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한국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동남아에서도 이 발렌베리가와 막대한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